네, 매크로부터 기업까지 장렬하게 브리핑 해드립니다. 장렬한 브리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또 3월달 첫 거래일이 열렸는데 네, 열리자마자 지금 시장이 아주 빨갛게 후끈후끈합니다. 네, 뭐 일부 종목들은 아주 불을 뿜고 있어요. 네, 반도체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또 그렇죠. 새빨갛게 올라가고 있는데. 요 정도 오른 게 만족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 반도체 아주 잘 나가는 놈들만 아주 엄청 오르는 거지. 그쵸, 그쵸. 전체 시장이 우리 하루 쉰 것 했을 때는 이거 정도 안 오르면은 좀 많이 실망스럽지. 쉰 거 치고는 그리고 내일도 이만큼 또 많이 올라가주면 되잖아요. 그럼 미국이 어떻게 될지. 오늘 미국장에 따르고. 네. 어쨌든 지난주에 미국은 PC 발표되고 나서 네네. 안도감인지 뭔지 네, 같이 좀 올라가다가 델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와, 델은 무슨 30% 넘게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 다 그래요.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맞아요. 됐잖아요. 네. 델이 원래 예전에 그 앵커님 어렸을 때나 그 전에는 몰랐었는데 네. 원래 컴퓨터 시장하면은 델하고 휴렛 패커드. 그랬다면서요. HP. 예. 저도 예전 노트북 딱 열어보면 델 스티커 있고 그랬어요. 맞아요. 아니면 휴렛 패커드 HP. 네. 근데 아세요? 델하고 HP가 다 사람 이름인 거? 그래요? 델은 델이라는 사람이 창업한 거야. 상장하다가 비상장 갔다가 다시 상장한 거지. 델고 HP도 휴렛 패커드인데 네. 휴렛하고 패커드 둘이 같이 짬뽕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이었구나. 네, 사람 이름이에요. 나중에 자기- 장렬 이런 거 만들 그렇지. 때 생각 없으세요? 안 들어볼까? 네. 잘 나가면 하여튼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 네. 잘하는 거죠. 딴 얘기 했는데 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생성형 AI 서버 주문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주가 게임 끝난 거지. 게임 끝난 거야. 수요랑 공급단에서 봤을 때 공급이 더 초과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네네. 이번 델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아니다.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그렇죠. 앞서가고 네, 있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얘기 하면은 한 6개월은 공급이 부족한 거 맞아요. 공급이라는 건 반도체를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생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아무리 짧아도 3개월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계획을 바꾸려면 또 한 2, 3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이번 상반기까지는 이것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네. 상당히 희박해졌다. 그런 측면의 의미가 커요. 네. 메타의 마크 저커버가 한국에 왔다 갔잖아요. 네, 그렇죠. 인도로 갔는데. 근데 그 사람이 와갖고 대통령 만나면서 우리가 TSMC한테 그 제품을 만들어 파는데 너무 의존이 높아서 그게 좀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요. 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삼성전자의 파운더리하고 뭔가 연결을 할 수도 있다. 기대감이. 네. 그런 게 있어서 삼성전자 그냥 오늘 1% 강하량 올라가고 장하고 있거든요. 비슷하거나 조금 앞설 거예요. 네. 1.5% 지금 1.91%. 그러니까 장마도 가잖아요. 그 네. 기대가 조금은 있는 코스피는 거죠. 1.21% 상승하고 있는데. 아웃퍼포하는 거지.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하이닉스는 너무나 뻔한 거고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한미반도체 네. 품고 있는 거죠. 한미반도체 오늘 10만 원 넘어갔잖아요. 목표 주가 최고 높은 것보다 더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96,000원. 9만 달려가고 있고. 근데 PC를 잠깐만 얘기하면은 PC는 1월달 CPI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여기는 주거비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변동성이 적을 거라 예상했는데 네. 예상했다시피 덜 울퉁불퉁한 정도가 좀 완화돼서 예상에 부합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이지 않게 넘어가게 된 거다. 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는데 이것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야 이거 주거비가 네. 비중이 적잖아요. PC에서는. 네. 근데 주거비 자체가 계속 스틱하면은 문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비가 약간 우리가 이해를 못해. 과거랑 다른 패턴이야. 요 정도 약간 그 수수께끼 같은 정도면은 시장의 흐름이 영향을 안 주는데 진짜 문제라면 나중에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고 조심스레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소수 의견으로 지금 치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뭐 너무 돈을 많이 쓰면 또 금리가 인플레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비자가 그 소득이 많이 는 것처럼 나왔었어요. 근데 소득이 특별 소득이 늘어난 거예요.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거 빼고 가처분 소득은 예상한 정도고 네. 세금을 내고 개인 소비를 한 거 금액은 인플레가 오른 헤드라인 PC하고 개인 소비 지출 해보니까 실질적인 지출은 줄어들었네요. 그 마이너스 0.1이니까 네.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C는 예상적인 거고 네. 소득 대비 소비 지출한 거는 인플레를 감안했을 때 부담되지 않고 오히려 빠졌다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톤. 예상 부합이 아니고 좀 긍정적으로 다른데 그때 때 얘기 나오고 뭐 하면서 우리가 쉬는 동안에 네. 무려 네. 미국 시장은 전체로 1% 내외로 연달아 오른 거거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 4.3%니까 이게 한 7% 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한국의 대표적인 오른 주식이 뭐예요? 반도체만. SK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오늘 7%. 그러니까요. 이틀치 한꺼번에 땡겼어요. 오늘 7.5%까지 또 올라갔죠. 거기까지 용납할 수 있다. 네.
SK 하이닉스가 키옥시아랑 HBM 생산 협력 추진에 대해서 알려지고 있어요. 네네. 그 제가 뭐 저기 확인을 할 수는 없었는데 저도 아침에 얘기는 듣고 논리는 이런 거죠. 얼마나 HBM 생산이 캐파가 부족한가. 그래서 HBM 생산 능력이 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있는 거죠. 열리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안 좋게 생각하면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는가? 그게 아니고 네. 수요가 그만큼 넘친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생산 논의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언제 생산할 수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웨이퍼 투입하고 뭐 하더라도 3개월 뒤라고. 3개월. 이게 확정이 됐다고 하자마자 3개월 뒤라고. 네. 그러니까 2분기 영향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 2분기 시작까지 어떻다? 좋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오늘 SK 하이닉스가 그렇죠. 또 올라가는 영향을 받은 걸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지난주에는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게 네네. 밸류업 맞아요. 갈려가지고 밸류업은 초반에 나왔을 때 조금 뭐 좀 밀렸죠. 채찍도 없고 당근도 네. 없고 여기 사람이 항상 뜨뜨미지 맞아요. 보니까. 아이도 탄탄하게 키우려면 채찍도 하고 당근도 주고 해야 되거든요. 네. 사탕도 주기도 하고 그 피멍 들 정도 때리면 안 되고 약간 적당히 손바닥. 사랑의 매 정도. 그렇지. 네. 그런데 기업 밸류업 1차 세미나에서 나오는 거는 그런 강제성도 없었고 세제 혜택도 비우지 않았고 네. 실망해서 나왔죠. 그렇죠. 그 전부터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네, 했는데 맞아요. 근데 생각한 대로만 나왔죠. 맞습니다. 근데 28일 날 금융감독원장 네. 이복현 원장이신가 그분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기술 미달 상장사는 퇴출도 고려해 보겠다. 이거는 shape up or be delisted 무슨 얘기냐? shape up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안 하면은 네.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그렇죠. 자동차건 은행이건 대표적인 자동차 은행 물산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지. 그 실망은 언제 하느냐? 이게 총선용으로 치부할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도 한 2개월 가려다가 실망해서 내려왔지만 후속 조치 나오니까 다시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패턴들을 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이던스가 나오는 건 뭐 6월이라고 그러고 밸류업 지수 자체를 만드는 거는 한 9월이라 해요. 네. 왜냐하면 지수 만들려면 여러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모여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휴가 가기 전에 2월 29일 날 저녁 때 이 기사가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국민연금이 이 밸류업 지수 만드는데 같이 동참한다. 네네네, 맞아요. 돈도 뭐 어떻게 하면 기사적으로는 10몇 조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힘을 실어준 거죠. 일본 패턴하고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네. 실제 그러면 4월, 5월, 6월 가이던스 나오고 밸류업 지수가 구체적으로 되는 과정 속에서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한 5개월, 6개월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망할 게 있으면 그때 실망하겠죠. 당분간은 네. 큰 실망은 안 될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나왔고 그다음에 또 저번에도 정치에서 미안한데 현재 정부가 그 총선에서 대패할 가능성을 별로 커 보이지 않잖아요. 네.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또 앞서기도 하고. 그런 거면 정책의 기조성,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고 여당한테 편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을 보니까 많이 들어왔지만 네. 빼는 것보다는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더 일단은 높은 지켜보겠다. 가격에 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수급이 좋아지니까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봐야 되는 이슈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네. 미국 대선 네. 슈퍼 화요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내일이죠. 네. 슈퍼화일이 15일 개준지 17일 개준지 모르지만 동시에 그 경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우리 뭐 민주당은 볼 거 없고 이제 공화당인데 이미 그 헤일린가 그 아줌마 네. 유엔 대사 아무 힘도 못 쓰잖아요. 네, 트럼프가 굉장히 우세한 네. 상황이죠. 뭐 5대1, 4대1이 아니고 9대1이더라고요. 네. 게임 끝난 거죠. 최악의 경우는 제가 어느 방송에 얘기했는데 UBS에서 네.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혹시 일어나면은 증시라든지 이게 영향이 많을 것 같아요라는 시나리오 10개 중에 한 개가 네. 트럼프도 안 되고 바이든도 안 되는 시나리오. 그럼 뭐예요? 어떻게 돼요? 그럼 새로운 사람 되겠죠. 네. 그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장 영향이 있어요. 근데 그건 생각해 볼 수 있죠. 트럼프가 어떻게 되면 안 되죠? 연방 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네. 저번에 각 몇 개 주가 뭐 자격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각 지방에서 나온 그거 말고 연방 대법원에서 그래 너는 이제 선거 못 나와라고 네. 그렇게 판결이 되어지면 달라져요. 연방 법원에서 연방 대법원. 지금 뭐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 그 지방 참여 자격 법원이지. 상고심 결정은 있는데 네, 그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아, 연방 대법원에서 그러한 유권에서 비슷한 그 하느냐는 건데 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게 되면 이번 달에 있을까라는데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트럼프가 안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아까 그 이상한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어쨌든 근데 트럼프를 못하게 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 비슷하게 나오고 네. 동시에 선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뭐 이거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그 사람도 유비의 시나리오예요. 바이든이 유고하는 거죠. 어, 그러면
아무도 없잖아. 네. 새로 뽑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웃긴 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두 사람이 되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 되는 게 경제나 주식시장에 궁극적으로 좋대요. 아, 그래요? 두 사람 누가 되든 간에 돈을 엄청 풀을 거기 때문에 아, 인플레가 다시 오르게 될 수 있다. 근데 이 시나리오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시나리오죠. 트럼프가 우세하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리튬 값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고 또 네네. 인터배터리 2024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한국에서 행사가 네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모든 것이 사이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지면 한 번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아마 2차 전지를 여러 가지인데 전기차 판매, 네. 그다음에 셀 업체들, 셀은 LG 엔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런 셀 업체들이 그 관해에 있고, 그다음 밑에 양극재, 음극재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주로 양극재 많이 에코프로 BM이나 뭐 저기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업체가 많잖아요. 양극재 업체들은 리튬 가격이 중요한데 리튬 가격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좀 올라갔죠. 네네. 물론 택도 없는 가격이라 하지만 그쵸.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상보다 우려보다 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이만큼 하향이 아니고 요만큼 하향하니까 이런 기대감이 지난주부터 주가에 좀 녹아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죠?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아주 나쁘게만 보지 말고 한번 와치할 필요는 있는 게 어저께 나온 게 미국의 자동차 판매, 전기차 판매가 나왔는데요. 15% 정도 늘었대요. 늘었대요? 네, 15%. 느는 거 당연해요. 네. 근데 작년에 30몇 프로 성장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15% 성장한 거는 작게 성장한 거예요. 아, 이 예상, 근데 이 예상은 1월 달에 안 좋을 거다, 성장성이. 네. 전기차가 많이 안 팔렸고 생각보다 성장 안 했을 거라는 이 15% 주가는 반영되는데 네. 2월 달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네. 3월 7일에서 3월 10일 사이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 성장률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때 만약에 1월 달에 성장률이 15%가 아니고 훨씬 넘는 성장률, 예를 들어서 25%뭐 이상 나오면은 괜찮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전반적인 센티가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드 업 될 수 있죠.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오늘 장에 보통은 코스피나 이런 게 많이 가면은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가 포함해서 하니까 네. 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이 덜 가지가 않고 있죠. 네. 물론 코스닥이 덜 가는 건 거기 그 반도체가 많긴 합니다만 2차 전지도 아마 엄청나게 내려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빨간불은 일단 다 에코프로 1점 몇 %. 장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이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가 트레이딩이 되겠네? 근본적인 건 아니지만 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봐볼까요? 반도체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저 반도체 SK 하이닉스는 지난주라도 담을 걸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네. 반도체 뭐부터 볼까요? HBM3 네.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까요? 지난주에 마이크론이 반도체 HBM3E를 8단 제품을 양산에 돌입한다. 이렇게부터 엔비디아 공급한다. 그래서 그날 어떻게 됐어요? 마이크론 오르고 하이닉스 5% 빠졌죠. 4%. 맞아요. 근데 그날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도 HBM3E 우리도 하는데 우리는 12단이네. 이랬단 말이에요. 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얘기는 없었죠.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두 놈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온다 했으니까 시간 문제고. 근데 샘플을 고객사한테 제공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네. 샘플을 제공했는데 그럼 생산해서 판매되는 게 언제라고 얘기는 안 했죠. 아, 샘플을 제공했는데 네. 그게 잘 될 거니까 EQ부터는 얼마 하겠어 이렇게는 안 했잖아요. 네네. 하도 삼성한테 당한 게 아니고 삼성도 좀 약간 뭐랄까 뭐요? 좀 쑥스럽게 됐죠. 네. 항상 그렇게 얘기 많이 나왔는데 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켠에서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에요. 네. 마이크론도 했는데 삼성도 결국 하는 거 아니야? 삼성이 갑자기 튀면 안 되잖아요. 네. 튀면 안 되다 안 갖고는 안 되잖아. 네. 시장 추천이 크니까. 그럼 마이크론 보고 삼성도 좀 곁다리로 보험성을 하나 좀 사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관 투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도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빠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하이닉스 올라갔잖아요. 그쵸. 왜? 근본적으로 뭐죠? 수요가 좋은 거 아니야? 응.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 전반적으로 그냥 HBM 시장이 커지는 거다. 커지는 건 맞는데 이런 걸 다 포함하더라도 네. 경쟁의 이슈보다는 시장 커지는 걸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날 다시 반등했죠. 그쵸.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수요냐 공급이냐 그럴 때 이 공급 부족이라는 거는요. 우리 코로나 때 있었지만 한 번 부족하면은 네. 한 1년 가요. 이게 작년부터 공급 부족이 작년 10월 때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 여름까지는 슈트지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불이 나게 사는 거예요. 16만 7천 원에 사가지고 얼마 먹을지 모르지만 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같은 퓨어 업체는 어느 순간에 올해 실적이 아니고 내년 실적을 땡기게 되면은 애널리스트 높은 목표 주가 20만 원이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오늘 들어가는 거는 포모 현상이 70%고요. 네. 30%는 야, 이러면 내년 거 땡길 수도 있다. 아, 내년 거 땡기면 20만 원 가요. 내년 거 안 땡기면 여기서 먹을 게 많지 않아. 네네.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 따쳐가느냐 만만치 않죠.
매일 나서는 이랬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 ETF를 사든지 네. 아니 포트를 가든지 이렇게 해서 덜 먹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장이 1.5%잖아요. 네. 삼성전자 샀으면 6몇 프로 먹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포트에 하이닉스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가려면 근데 아까 ETF만 해도 4% 오를걸요? 네. ETF가 4% 오른 거야 지금 우리나라 장이. 근데 그런 걸 그동안 샀으면 오늘 아주 편안하게 먹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주가 못 가니까 화장품이건 뭐 저기 미용기기건 실적이 잘 나와도 돈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흐름은 오늘 많이 올라서 내일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흐름은 3월 달까지는 지속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GPU 컨퍼런스라거든요. 네. 거기서 마이크론 것도 어쩌고 자기네 제품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3월 18일부터 21일이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모멘텀이 반도체에서 더 갈 가능성이 있다. 3월 18일, 21일 또 언제죠? 주주총회. 네. 주주총회 막 압력 가잖아요. 네. 그 배당 관련되는 지배구조도 그때까지 업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그냥 승순양구밖에 없음. 기업 지배 밸류 한축, 왼쪽, 오른쪽에 반도체. 지금 당장의 올해 실적으로 본다면은 뭐 HPSP고 뭐 한미반도체고 삼성 하이닉스고 뭐 다 비싸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 이게 내년까지 갈 수 있다로 땡기게 되면은 주가는 그 기분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운드리 조금 이야기 해볼까요? 네네. 인텔이 네. 1나노 때 계획을 밝혔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정적인 수율에 대한 의무는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인텔이 그 새로 CEO가 온 다 몇 년 됐는데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1.8 나노하고 1.4 나노 이렇게 네. 있는데 이것이 올해 하반기 나오는 게 있고 한 2년 뒤에 나오는 게 있어요. 1.8이 아니고 1.4 나노 가는 2년 뒤에는 2등을 향해 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2030년까지 내가 2등 하겠다 네. 그랬잖아요. 27년부터 가시적이 돼야지 30년 2등을 하겠죠. 근데 2등을 한다는 건 뭐죠? 시장이 그대로면은 삼성전자를 뺏긴다는 거고 네. 삼성 뺏는다는 거는 삼성전자 노리는 것이 미국의 갭이 없는 설계 전문한테 오더를 받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네. 메타 같은 건 반도체 생산 못 하잖아요. 그 누구한테 생산을 의뢰해야 되겠죠. 네. 삼성전자가 받으면 좋겠죠. 미국이 밀어주잖아요, 인텔을. 최근에 나온 책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ARM 저기 받은 거 없습니다. 네, 저 네. 개인적으로 책 보고 제 지인들한테는 지난주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보시라고 ARM이라는 책이 있어요. 애플도 나오고 파운드리 TSMC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또 뭐도 나오지? 하여튼 여러 회사들이 다 나와요. 반도체 스토리가 다 나오거든요.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기를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제목이 ARM이에요. ARM. 장렬한 책 추천. ARM. 미국, 중국, 여기 엔비디아도 저기 대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 해가지고 아성적이 돼 있어요. 삼성전자가 웬만해서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쇼테지 나면은 삼성전자 가지. 네. 그래서 메타의 주크버그가 와서 삼성에 만나고 네. 그 저기 우리 대통령 만나갖고 TSMC한테 우리가 의존을 많이 해서 좀 불안해요, 발란타인해요. 삼성하고 그래서 새로운 모색을 해볼 것 같아요. 해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쇼테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받을 수 있다. 그런 것만 확인만 되면 주가는 많이 안 갔기 때문에. 계속 그게 확인이 안 돼서 이러는 거잖아요. 그 삼성전자 빼고 얘기하면요, 대한민국이 반도체가 언더퍼폼이 세지가 않다니까요. 이 거의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언제까지라고요? 4월 첫째 주까지 확인이 돼요. 4월 첫째 주까지 1분기 실적이 그래도 회복이 되고 네. 4조 5천억, 지난 분기 2조 8천억이었나? 회복되면서 아까 3월 18일 엔비디아 컨퍼런스 있잖아요. 그 포함해서 엔비디아 구체적인 이게 돼야지 주가가 7만 5천 원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8만 원을 가는지 말는지 이게 확인돼요. 확인이 되면 8만 원 안 착해요. 그럼 확인이 안 되면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짧으면 4월 초에 결판 날 것 같아요. 4월 초에요? 알겠습니다. 장렬한 종목 비통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워낙 다 올라가가지고 네네. 반도체 종목 어디 들어가야 되나 많은 고민이 네네.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참 어렵죠. 네. 어떤 특정한 종목을 집어서 50% 살 수 있는 용기가 있기에는 이미 때가 지나갔어요. 네,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이 시점에서는. 네. 아까 내년 걸 땡겨야 되잖아요. 내년 걸 땡길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려도 못 믿을 거고 본인이 공부에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영역이 상당한 고 레벨로 올라왔어요. 네. 심플하게 ETF를 하든지 ETF도 한국하고 미국하고 섞어서 하든지 그러니까 제가 한 70% 생각했을 때는 사든지. ETF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딴 데서 뭐 제우스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 네. 그 오늘도 가긴 가더라고요. 이제 그 넥스틴 하면 어떤가 하면 살짝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광학 검사 장비. 그러니까 계측 검사 장비 중에서 덜 오른 종목 상대적으로 넥스틴이라는 종목이 눈에 보여서 네. 한번 리포트를 보십시오라고 하는데요. 지금 목표 주가가 최근에 나온 게 현대차증권은 11만 원. 웨이퍼 표면의 결함을 측정하는 건데 이런 장비 회사가 미국의 KLA라고 있어요. 얘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왜 들어가느냐? 국산화.
중국의 KLA가 다 못 팔거든요. 중국 견제하는 네, 것도 네. 있고. 그래서 얘네 커스텀의 상당 부분이 중국 거북이에요. 근데 그래서 주가가 안 간다는 말도 그럴 수도 들었어요. 있죠. 중국향 매출 맞아요. 비중 때문에. 근데 얘네가 하는 이 검사 장비가 엄청난 미세 공정 10나노 이하로 해서 무슨 이슈가 되는 그런 검사 장비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이 스스로 투자를 슬로우하게 하면은 네. 센티먼트 안 좋죠. 네. 근데 그게 이미 반영됐거나 그런 거를 컨선이 돼가지고 신경이 쓰여가지고 주가가 제대로 못 간다고 볼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 판단을 하셔야 돼요. 리포트를 보시는데 네. 올해 기준으로 30배 안 싸네요. 내년 기준으로 17배 싸네요. 네. KB증권은 올해 기준으로 21배. 네. 내년 기준으로 15배. 이거 싸네요? 이렇게 되는 거는 네. 이걸 리포트 보시고 하는데 중국 고객이 크고요. SMIC 같은. 아까 말한 것처럼 K라는 미국이 못 팔수록 얘네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런 거에 기대감이 있고요. 몇 가지 새로운 제품이 준비되는 게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아직 실적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3Q에 될지 4Q에 될지 잘 모르거든요. 네.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EUV 장비, 네. 노광 장비, 빛을 파장을 짧게 해서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는 게 EUV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EUV 장비를 쓸 때 웨이퍼에 정전기가 발생하는데 네. 정전기를 제거하는 장비 중에 하나가 얘네가 일반 레스큐가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장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특허를 등록하긴 했더라고요. 맞아요. 국내에서는. 맞아요. 근데 해외는 안 해외에서는 됐어요. 아니고. 맞아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해놓고 해외로 가겠다는 건지 일단 국내만 해도 충분히 시장이 있다고 보니까 천천히 하겠다는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레스큐 그 국내 특허 가지고 초도 물량을 납품을 기대한다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HBM용으로도 검사 장비를 개발 중이라고 했어요. 개발 중. 근데 이거에 대한 잠재력이 평가되면은 목표 주가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읽혀지는 리포트가 두 개 있었어요. 이게 되면 대박인 거고. 그렇죠. 안 되면은 10만 원 안 될 것 같고 되면은 아까 중국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밑을 하면은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다 보니까 꾸역꾸역 갈 거는 것 같아요. 그럼 반도체 말고 좀 볼 수 있는 종목 따로 예, 없을까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 받으니까 이런 종목이 빠지네요. 덴티움 종목이 있는데 덴티움.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그 치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치과는 오스템 인프라 있는데 오스템 인프라 비상장되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상장되는 중에서 큰 것이 중국향 수출이 제대로 되는 치과 관련되는 주식. 덴티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 실적 발표됐거든요. 네. 실적이 좋았어요, 4분기. 네. 그래서 14% 했다가 엊그저께 좀 내려가서 오늘 좀 빠진 밸류가 사실은 지금 주가에서는 아직 룸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중국 쪽에 소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여지는 거고 실제 4분기 실적도 중국하고 유럽 쪽은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건 순수하게 그거예요. 이런 얘기죠. 덴티움도 비올도 빠질 거예요. 비올은 네. 미용기인데 오늘 같은 날은 수급이 별로 갈 여지가 없어요. 그래도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율은 4.5% 상승 올랐어요? 중. 네. 아까 마이너스였는데. 4.6%. 잘 됐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적 넘버로 베이스하면 주가는 가야 돼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수급이 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식은 하루에 5%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방향성은 실적이 넘버가 나오기 때문에 네. 증권사가 목표로 한 목표 주가하고 거기에 나오는 실적 추정치가 이상한 수치가 아닌 걸로 보여져요. 삼성증권은 16만 원, 미래에셋에서 18만 원짜리 있는데 그 중간값이 7만 원 잡고 어닝은 이거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다. 어느 정도 기대한다면은 많이 빠질 때 조금 잡아주는 거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럼 3월 달에 또 중소형주 어닝 시즌인데 실적 잘 나올 것 같은 종목들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죠? 반도체 못 들어갔다면. 네. 실적 베이스 1분기 실적 베이스 3월 달에 들어간 건 조금 일러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네. 조금씩 들어가세요. 그 실적 조금씩. 다른 넌 반도체면은 전력기기, 네. 말랑하는 HD, 현대엘렉트릭 또는 그 비슷한 거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런 거는 실적과 모멘텀이 쭉 계속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멘텀이 계속될 것 같아도 이미 많이 오르는 주식이 있어요. 뭐가 올랐어요? 방위산업. 네. 이런 주식 안 가잖아요. 네. 조선주 조금 오르다 보니까 안 가. 그렇죠. 뭔가 여지를 두는 거, 나쁜 여지를 주는 거는 잘 못 가요. 네. 그거에 대한 거는 아마 3월에 4월 넘어갈 때쯤이나 모멘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넥스틴에 이어서 덴티움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중간중간에 삼성전자 이야기를 또 해주셨었잖아요. 네네. 삼성전자 어떻게 하면 또 8만 원을 갈 수 있을지 네. 아니 나 8만 원을 못 간다면 이 이유 때문에 7만 5천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의문점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다음 주 장렬한 브리핑은 네. 삼성전자 특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그 사이에 며칠 사이에 엔비디아 뻥 터졌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바꿔서 좋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박스에 오늘은 족수는다만 박스에 갇힐 수도 여전히 있죠. 우리 구독자님께서 네. 질문을 편안하게 원하시는 대로 적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커스텀 테일러되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글로벌 반도체 랠리에서 삼성전자가 못 끼고 있으니까 그렇죠.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뭐가 됐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장렬하게 브리핑을 네네.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렬하게 브리핑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렬한 브리핑. 다음 주에 만나요. 예, 바이바이.